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오늘 새벽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상호 관세율 15%입니다. 관세 유예 시한 하루 전날 예정됐던 25%에서 15%로 낮추는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먼저 연결합니다. 방준환 기자, 먼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상호 관세는 15%로 낮추는 게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는데요. 대통령실도 긴급하게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열어 합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미국이 내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했던 상호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일본, EU가 미국과 합의한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아졌다고 밝혔는데요. 김용범 정책실장은 FTA에 따라 12.5%를 주장했지만 15%로 정해졌다며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와 의약품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거다. 즉 최애국 대우를 받을 거라는 게 정책실장의 설명입니다. 이번 협상으로 우리나라 대미 투자액은 3,500억 달러로 합의됐는데요.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확대 차원에서 1,500억 달러가 한미 조선협력 펀드로 조성됩니다. 선박 건조와 유지, 보수, 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전반을 포괄하게 되고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와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 역시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이 큰 만큼 미국 진출을 원하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네, 협상 과정에서 관심을 모았죠. 쌀과 소고기 시장 관련해선 추가 개방 없을 거라면서요. 정책실장은 이거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의 표현 맞습니다.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다만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있어선 추가 양보는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소고기 원령 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관련해 양측의 고성도 오간 거로 안다며 협상 당시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농산물 시장 개방 시사를 언급한 데 대해선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한다며 협상을 책임진 강요들의 대화에선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한미 정상회담도 조만간 성사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한미 간 회담을 다음 주에라도 잡으라고 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한미 간 외교 라인을 통해 구체적 날짜를 곧바로 협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면서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협상 타결 이후 대통령실은 곧바로 관세 협상 타결 관련을 브리핑했습니다. 오늘 협상 타결과 관련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잠시 들어보시죠.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집니다.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습니다.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하에 협상에 임했습니다.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설계, 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행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천억 불 조성될 예정입니다. 동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 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합니다. 미국 통계 기준입니다. 한국은 660억 불 흑자, 일본은 685억 불 흑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 불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불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천억 불로 일본의 36%에 불과합니다.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6월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여러 관계부처 그리고 대통령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도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원팀으로 뛰었습니다. 오늘의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협상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단이 곧 미국 현지 대사관에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YTN 홍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뒤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날짜가 잡혔는지 여쭙습니다. 구체적 날짜는 아마 이제 바로 곧 이어서 한미 외교 라인을 통해서 이제 협의가 이어질 걸로 보고요. 이제 루비오 그 국무장관에게 뭐 다음 주라도 그 날짜를 잡아라 그랬다는데 아마 이제 또 대통령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2주 내로 됐고 곧 이어서 한미 외교 라인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 날짜와 방식 이런 거를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옆에.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한병찬입니다. 트럼프 이번 관세 협상에서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이랑 방위비나 미국산 무기 구입은 협상이 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딜은 이제 보시면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제 주가 대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이제 뭐 오늘 함께 발표됐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이번 통상